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출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임계치가 그죠?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사람들이 너무 더워 짜증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오히려 체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채플미 오늘 5월 2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최상무 어제 다우가 뭐 한 2% 정도 올랐어요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융 쪽이 3.23%로 좀 많이 올랐고 에너지도 2.68 올랐지만 그동안에 약했던 이제 IT도 2.37% 그렇게 올랐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가서 이제 미국 시장 보는데 JP 모간이 되게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3대 지수 1.5에서 2% 정도 올랐는데 어제 JP 모건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을 모아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거기서 좀 중요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 JP 모건이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작년 4분기는 비용 이슈로 인해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했었고 올해 1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는 경기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면서 네.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잡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그 시각이 완전히 좀 바뀌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JP모건을 비롯한 다른 은행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 보시면은 시총이 365 빌리언인데 올해 초 대비 한 20% 정도 빠져 있긴 한데 21.3% 빠졌네요 연초 대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안 좋은 전망하고 최근에 또 그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런 이슈들하고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감이 간다고 안 그랬나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차피 주가는 뭐 컨센서스와의 싸움인데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좀 잡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매크로 이슈나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더 안 좋았습니다. JP모건 시총이 365 빌리언인데 요 정도면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가 한 400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최대 은행의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124.6불입니다. 22년 가이던스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 부분은 77빌리언으로 기존 77빌리언 달러로 기존과 동일하게 줬고요. 은행에서 중요한 게 역시 순이자 이익, net interest income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주었던 올해 전망보다 더 좋게 줬습니다. 밑에 표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JP모건 사업부가 크게 4개인데 그 소매 부문, 도매 부문,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잘 아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부문이 있는데 IB 부문이 여기 그 액셉트 마켓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너무 발라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순이자 이익에 대한 전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 올해 한 50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 전망은 56빌리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긍정적 예상을 하게 했고요. 그 이유로 보면은 그 밑에 그 21년부터 보면은 21년에 이제 44.5 빌리언에서 22년에 56 빌리언까지 가게 된 근거가 뭐냐라고 대충 여기
그 헤드라인만 좀 보면은 일단 금리 모멘텀에서 그 어썸션을 페드가 올해 말까지 그 정책금리 상단을 3%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9빌리언 정도가 애드업이 되고 그리고 대출 성장률 자체, 대출 증가율 자체도 하이 싱글 디짓으로 그 한 자릿수 후반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내놨던 50빌리언에서 56빌리언 이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수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1, 2, 3, 4분기로 갈수록 숫자들이 NIM 숫자들이 더 커진다는 것을 좀 그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그 4분기만으로 볼 때 4분기의 어떤 추세가 계속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그걸 애뉴얼라이즈 할 경우 66빌리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경기 전망 그리고 자산 건전성, 대출 그리고 금리 모멘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도 이전에 내놨던 그 예상치보다 더 좋을 걸로 올해 좀 보여주면서 어제 급등을 했고요. 참고로 그 같은 비교 가능성을 가진 net interest margin except market 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19년에 54.6빌리언 그리고 20년에 46.6빌리언 21년에 44.5빌리언인데 22년에 56빌리언 정도 한다는 거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그 숫자를 기록한다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팬데믹 구간을 넘어서 정상화된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건전성이 그 은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신용 위험도 중요한데 이 자산 건전성하고 신용 위험에 대해서 코멘트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용이 지금 매우 건전하고 유동성이 좋고 소득 대비 부채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JP모건이 세계 최대 은행이니까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들의 고객 기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이 잘 되고 있고 상각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내처지 오프 가이던스 해가지고 상각률 가이던스를 보여줬는데 이제 카드론하고 오토론하고 홈론 그리고 비즈니스 뱅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부분의 상각률을 그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여줬는데 22년 아웃룩을 보면은 카드 쪽에서 2% 미만의 상각률 그리고 오토론에서 0.2% 미만 그리고 홈론에서 0.09% 미만 그리고 비즈니스 뱅킹에서 0.5% 미만 해서 최근 한 3개년치를 보면은 다 평균 이하의 상각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건전성 이슈에서도 상당히 오래 자유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으면서 주가에도 강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JP모건이 그 지난번에 1Q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실적을 내놨을 때 경기 전망을 상당히 안 좋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1.5빌리언 정도 쌓았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은행들의 스탠스하고 보면은 JP모건이 특히 그 베어리시한 아웃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전하다는
리즈닝을 내놨었는데 JP 모건은 좀 특히 베어리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베어리시한 그 아웃룩을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아웃룩을 반전시키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어제 그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전통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되게 안심이 돼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도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의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이 자산 건전성하고 그죠 소비자 신용에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걱정이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소비자 신용은 매우 건전하고 또 이제 유동성 걱정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페드가 이제 QT를 이제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이제 시장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걸 걱정을 했었는데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채 위기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소득 대비 부채도 역대 최저 수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에서 부자들 1%가 뭐 하위 40%보다 많다고 그다음 뭐 부자 상당히 그 뭐 이제 프라임급에 해당되는 부자 한 5%의 그 신용과 유동성 이 부채 비율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JP모간의 고객들이라든지 거기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뭐 아무래도 좀 프라임 등급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부채도 역대 최저 그리고 또 하나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이 잘 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상각률이 되게 낮고 경기가 안 좋으면 벌써부터 이 상각률이 올라오면서 최상무께서 코멘트 해주셨듯이 지난번에는 되게 그 대선 중간급도 공격적으로 잡고 그죠? 예. 그러면서 야 올해 22년 좀 안 좋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2019년 대비해서도 아주 낮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쌓았던 대손 충당금이 다시 환입이 되면서 네. 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또 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2015년 말에 처음 금리 올렸을 때 그때도 시장이 요동쳤을 때 했잖아요. 근데 2016년 1분기, 2분기부터 이제 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였었던 게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그 대손 충당금 쌓아놨던 거 환입이 들어오면서 은행들이 먼저 컨센을 웃도는 그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시장이 돌아섰거든요. 그런 거를 방금 최상무 코멘트대로 대손 충당금 잡아놓은 게 오히려 이제 JP모건은 공격적으로 잡았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오히려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 금리에 대해서 정책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3.2%, 3.25%, 3.5%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딱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어썸션으로 세운 것이 연말까지 어퍼 바운드 정책금리 상단이 3.0%니까요. 까지 이런다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걸 한 거네요. 예, 2.75%에서 3% 정도 JP모건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실제로 페드 펀드 레이트를 뭐 2%로 보고 있다. 뭐 이러면 너무 어썸션이 낮은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3%까지 상단을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연말까지 페드 타겟 레이트의 상단을 3%까지 가정하고도 이 정도로 순이자 이익을 예상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어제 JP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도 다 올랐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6%, 웰스파고 5%, 시티그룹도 6%.
특히 이제 소매금융 쪽이 그 NIM에 특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웰스파고, 뭐 시티그룹, 특히 이제 소매금융 비즈니스가 많은 회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은데 그런 그 소매금융에 그 포커스한 은행들이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 좀 그런 거잖아요. 물이 이제 따뜻해지면 되게 좋잖아요. 요즘 날씨 되게 좋잖아요, 그죠? 혹독한 겨울에서 뭐 날씨가 한 18도에서 한 27도 사이 이 정도 되면 되게 좋은데 이제 너무 뜨거워지면 우리가 이제 좀 짜증 나는 것처럼 사실 은행 이자도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은행들 보험은 좋아지는 건데 너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부분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맨날 최상무가 저거 하일드 레이트 뭐 이런 거 조사해 주듯이 그게 경기에 영향을 줘서 갑자기 이제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은행의 이제 자산 건전성이 이제 나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요 페드 레이트 한 3%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이익이 더 늘어나고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하이 싱글 디짓 론 그로스.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후반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요.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출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임대치가 그죠?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사람들이 너무 더워 짜증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오히려 롱 그로스도 나쁘지 않고 하이 싱글 디짓이니까 뭐 8, 9%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익도 늘어나고. 예. 네. 알겠습니다. JP 모간의 실적에 관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실물 경기랑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간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원님 질문 하나만. 예. 그 론그룹